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물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 많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딸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